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 대표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이 관찰일지 우리 아이들 걸로 적고 싶은데 이게 평가제도 가능한가요?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편하게 적고 싶은데 정말 평가제도 가능한가 해서 평가제 관련된 내용을 오늘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어, 관찰일지를 적을 때요. 평가제가 주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선생님들은 그게 중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평가제 때문에 관찰일지를 적으면 안 돼요. 하지만 평가제에 충족할 수 있도록 관찰일지는 적어야 하는데 자, 평가제에 충족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보면 일상생활 놀이에서 개별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록을 본다는 건 관찰 일지를 보는 건데요. 영유아별로 아이당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별로 일상생활 놀이를 포함해서 일과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영유아의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한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월 1회 이상이고 3개월 이내에 기록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 중에 여러분이 너무나 착각하고 저도 다른 강의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설명을 하지? 라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표 내용을 보면 일상생활과 놀이를 포함한 일과 전반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상생활과 놀이를 구분해서 작성하라고는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일상생활 한 달은 일상생활 적어야 되고 한 달은 놀이를 적어야 되고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강의를 하는 영상도 꽤 많더라고요.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자, 보면 아이들의 생활은요, 일상생활과 놀이가 포함이 되지 그걸 일부러 뗄래야 뗄 수, 억지로 선생님이 관찰을 한다면 이 부분의 문제성을 좀 발견해서 관찰을 한다면 일상생활과 놀이를 구분해서 관찰할 수 있지만 아이들의 생활은 잘 살펴보세요. 놀이가 항상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일상생활도요, 하루 일과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걸 구분하는 게 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상생활과 놀이를 포함하기 때문에 굳이 일상생활, 놀이 이렇게 구분지어서 작성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전부 다 작성하다 보면 포함이 될 거예요. 그중 일화 기록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자, 여기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일화 기록이란 내용은 없어요. 일화 기록이라는 것은 다양한 강의에서도 전달을 하겠지만 관찰일지의 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일화 기록 형태를 많이 하는 것이지 평가지에서 요하는 것, 또 선생님이 아이들의 관찰과 기록을 할 때 반드시 일화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영유아의 관찰 결과를 활용해서 아이들의 발달 특성 변화 정도를 총평 연 2회 이상 기록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좀 풀어서 설명한 걸 보면요. 아이별로 발달 특성과 변화 정도를 총평 연 2회 이상이니까 연 2회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3회 하셔도 되고 4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표준 보육 과정을 토대로 해서 평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이 생각할 때 아이들의 발달 변화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표준 보육 과정의 범주대로 작성하는 게 총평에는 들어가야 하는구나 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좀 더 쉬운 방법은 평소에 월 1회 작성할 때 표준 보육 과정 토대로 작성을 하면 6개월마다 우리가 체크하는 총평에는 어떠한 발달 변화가 있었는지 체크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제가 다음 장에 보면요. 요거를 보면 전 현장 관찰자분들이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중에 제가 정사탕 선생님, 네, 여기 한번 어디 출처인지는 제가 그 하단에 댓글로 남겨놓을게요. 그 선생님이 아주 정확한 표현을 좀 해주셨어요. 관찰일지와 발달평가는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라고 관찰자 입장에서 현장 관찰자들이 왜 이렇게 사용하지 않죠라고 했는데 항상 선생님들이 여기 표준 보육 과정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작성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머릿속에 있고 우리 아이가 이 표준 과정 범주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요거를 잘 생각하고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항상 몇 표에 붙여 놓거나 항상 선생님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요걸 관찰하고 총평이나 관찰 일지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요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전 현장 관찰자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례를 보시고 가장 올바른 방법, 또 평가지에서 유하고 가장 선생님들이 해야 할 목표성을 좀 잘 전달하는 것 같아서 제가 요거 너무나 반가워서 조금 캡치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표준 보육 과정에 범주내로 선생님이 관찰 기록을 하고 총평을 작성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그럼 우리 아이들도요. 아까 그 전 현장 관찰자가 얘기하고 또 평가지에서 요하는 선생님들의 관찰일지 안에 내용이 표준 보육 과정의 연령별 수준별로 다 담아져 있어요. 선생님이 임의로 한글 문서를 가지고 표준 보육 과정의 그 발달, 변화 분석을 지표로 보면서 작성하는 것도 당연히 돼요. 하지만 여기 안에 연령별로 월도 작성하고 기본 생활 영역에서 아이 한 명 한 명마다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요 표준 보육 과정을 아주 자세히 다 쪼개서 넣어놨으니까 요거를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선생님이 결과물을 반드시 평가제에 준하는 관찰 일지를 빠르게 작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작성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방법을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구현을 하고 있고요. 더 좋은 것은 부모님 상담할 때 이 아이들의 발달 변화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통계를 한번 보실게요. 통계를 보면 선생님이 매달 기록한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을 해놨어요. 점수화를 매기고 그 영역별로 분석을 해놨는데 분석을 한번 보시면 아이가 영역마다 어떠한 발달이 있었고 완만한 곡선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달이 급격하게 발달을 했는지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혹은 1년이면 1년 그리고 선생님이 누적된 기록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출력만 하면 연휴에 관찰 기록 총평까지도 완벽하게 선생님이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은요, 특허를 받은 검증된 도구이고 다양한 기사에도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번 달에는 선생님들이 아마 7월과 8월은 관찰 일지에 관련된 총평, 발달 변화를 어떤 걸 작성해야 될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총평을 7월과 8월 두 달에 나누어서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총평 무료 강의를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 그 외에 하단에 보시면 댓글을 더보기 하단에 보시면 매달 무료 강의가 이루어지는 그룹챗이 있어요. 그 공간에는 우리 아이들의 사용법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아이들의 무엇을 관찰해야 되는지 혹은 선생님의 궁금한 우리 반 아이가 이런 발달이 보이고 이럴 때 부모님 상담을 어떻게 해줄까 이런 자잘한 상담까지도 내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이건 어떻게 들어오느냐 네이버에 우리 아이들하고 치시면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 그 표지가 보여요. 우리 아이들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7월 13일 저녁에는요 관찰일지 총평 작성을 할 수 있다고 클릭만 하면 그룹챗으로 이동이 되고 이 외에 관련된 다양한 것들은 공지사항 하단에 공지사항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영상과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꼭 한번 활용해 주세요.